LAFC 한국어 생중계 파트너 K-라디오 우리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전미주 단독,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213-427-5500, 3호 관광, 40년 경력의 깊은 신뢰, 추방재판, 이민법, 상해사고는 제임송 변호사그룹, LA와 롤렌하이츠 두 곳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13-480-7711 제임송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전 세계가 커다란 외교적인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각각 원격으로 디지털 서명을 마치면서 공식 발표가 됐었던 MOU, 미국과 이란 간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문서의 전문이 베일을 벗은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아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의 서명 교환식을 앞두고 그것이 전격 결렬된 시간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MOU 문서 자체는 서로가 서명을 하면서 확인을 해준 시간이었고, 또 MOU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하나하나를 뜯어서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원래 스위스에서 가지게 될 예정이었던 고위 인사에 의한 공식적인 합의문 교환식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표단이 각각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스위스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발표하고 이 아침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미국으로 지금 왔고 또 스위스로 또 출발할 예정이었던 제이드 벤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에서의 대표단 모두 스위스 방문을 취소하고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밤사이에 컨펌을 하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를 향하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 아침 우리가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그 비행기 타고 오늘 서명식 마치면서 교환해야 되는 시간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된 겁니다. 이 교환과 동시에 60일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그 첫 단추, 그 퍼스트 스텝 자체를 지금 오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왜 이런 일들이 급변하면서 있게 됐는지도 이제 하루라는 24시간의 시간 타임라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입장문 발표가 있게 됩니다. 어제의 그 MOU 전면적인 발표 이후에 이란에서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명의죠. 사실 지금 생사도 불분명하고 이번에도 입장문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메네이의 입장문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직접 쓴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적어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러니까 혁수대 쪽에서의 입장인 것은 분명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되는 거죠. 혁명 수비대의 입장을 하메네이의 이름을 빌려서 대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입장문이 발표가 된 겁니다. 여기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이 절박한 심정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라며 미국을 조롱하는 메시지가 올라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문에서 보면 하메네이는 자신은 원칙적으로 이 MOU에 반대를 했는데 국민과 또 저항전선의 권리,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저항전선이라고 한다면 헤즈볼라나 후티, 또 하마스 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그것을 그 주장 때문에 서명을 승인해 준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합의가 틀어질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지게 되는 국면이 되었다라는 대통령에게,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문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게 되는 대면 협상 결코 이제 60일간의 그 협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뭐 전적으로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던 거고 남은 60일간의 최종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모습이 좀 있게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서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좀 제시가 된 건데 이란에서의 알마야딘의 그 보도 등에 따르면 이란이 이제 워싱턴과 중재자 측에 레바논 문제가
회담 진행 여부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을 통보한 바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MOU에 저희가 잠시 후에는 그 1항부터 14항까지 하나하나를 좀 살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나온 조항이 바로 이제 1조입니다. 근데 1조에서의 위반이 이제 위반이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 이란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를 침범한 행위가 바로 MOU 1조를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스위스 방문도 안 갈 것이고 60일 협상 착수 우리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지금 안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서 이란에서 이제 안 간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란에서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곳 미국에서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그동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미디어전을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MOU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서로 서명까지 했고 이 서명의 교환식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될지를 막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어젯밤 백악관에서 기존에 공개된 그 14개 조항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초강경 요구사항을 지금 알려주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스위스를 가는 비행기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번 MOU에는 농축 물질이 하향 혼합 희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어젯밤에 백악관에서 발표하고 있었던 내용은 보면 실제로 60일간의 협상 안에는 농축 우라늄 전량 폐기 및 파괴가 있는 것이었고, 우라늄 농축 자체는 금지된다는 못 박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좀 더 강조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여기에 보니까 MOU에는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았었던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등의 그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종류의 미사일 제조할 수 없는 내용이 명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란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2,000km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에픽 퓨리 작전이 있고 나서 이란의 사거리가 2,000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란이 쏘아 올린 사거리가 보니까 4,000km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란에서의 지금 미사일의 발전이 이 정도까지 갔고, 이게 만약에 4,000km라고 한다면 이란이 미사일 쏘아 올렸을 때 유럽은 전체가 다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거리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에픽 퓨리 작전을 시작할 때부터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이 농축 우라늄 전량 폐기, 두 번째가 바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었고, 세 번째가 대리전 제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거기에 60일간의 최종 합의 안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리고 자금 지원의 문제도 MOU 안에서는 자금 지원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습니다만, 이 자금 지원도 절대 불가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좀 여러 가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스위스에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은 상태 안에서 실제 60일 안에 우리가 최종 서명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좀 더 드러내는 시간으로 이제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다면 그 전제 조건은 실제로 이란이 뭔가를 정말로 제재 완화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만 이 제재 완화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좀 더 강조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이렇게 미국에서도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서 입장 선회가 됐고, 그 선회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이번에 기존의 14개 조항 공개가 된 이후에 미국 내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 안에서도 이게 이렇게까지 조항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센 반발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맹렬한 반발, 또 실망 섞인 여론까지 빗발치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급격히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를 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MOU가 있기는 했어도 MOU 외에 애초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 이면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백악관에서도 안 간다. 그리고 미국의 이란에서도 서명식에 가지 않는다. 네, 이런 부분으로서 오늘 있게 됐었던 예정돼 있었던 이 서명식은 결국은 서명식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딜레이가 되는 건지 이걸 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14개 조항의 양해 각서 MOU라고 해야 되겠죠. 14개 조항 전문이 베일이 좀 벗겨지게 되면서 이것을 겉핥기식의 해석이나 단순 요약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4개 조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숨겨져 있는 외교적인 맥락, 또 긍정적인 실리는 무엇이며 또 안보적으로 좀 독소 조항은 또 뭐가 있는지 그런 실체를 조목조목 빠짐없이 한번 상세하게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기에 그 전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1항, 그러니까 MOU에서의 제일 첫 번째 나오게 됐던 1항입니다. 미 합중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 및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이들의 동맹국들은 본 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함을 선언하고 또 향후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의 영구적 종료, 본 조항의 기타 규정들을 확약할 것이다 라고 이 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촉발한 중동 전쟁의 종집을 찍겠다, 그러니까 시즈 파이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었고 텍스트 상으로는 완벽한 종전 선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트럼프 측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중동의 유혈 분쟁을 대화로 종식시켰다는 거대한 외교적인 치적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레바논 전선을 포함했다라고 명시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위협하던 전면전의 확산을 차단했다는 명분이 담겨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안보적인 독소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동맹 세력의 실체가 아주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배후 지원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도발해온 레바논 헤즈볼라, 또 예멘의 후티 반군, 가자 지구의 하마스 등의 대리 세력, 이 전체가 지금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실제로 레바논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인프라 해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 자체도 대리 세력 중에 레바논 헤즈볼라만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우도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1항부터가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완전히 달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1항이 시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항으로 가보겠습니다. 2항에서는 상호의 주권을 존중하는 내용입니다. 미 합중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야, 여기에서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측의 시각을 보면 실리주의적인 현실 정치였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체제 교체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과 미군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란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함으로써 향후에 실질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핵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이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2조의 항목을 가지고 비판이나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다라고 이걸 얘기하는 그 측에서의 입장은 뭐냐면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유고 사태 등의 이란 내부 체제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미국이 이렇게 내정 불간섭을 약속해 준 꼴이 된다면 이란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란의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덕적인 영향력을 미국이 스스로 포기를 하고 신정 체제의 정통성을 공인해 줬다.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2조에서도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3항 같은 경우도 이게 있습니다. 60일의 최종 합의 시한. 이제 이게 이제 서명식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시점으로 60일간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미 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합의 하에 연장 가능한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도출할 것을 약속한다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의 성격이 바로 이 MOU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조항이기는 한 거죠. 이 지지 측의 시각으로서 봤을 때는 이란의 발을 묶는 강력한 데드라인인 거다. 그러니까 60일 안에 안 되면 다시 폭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 합의가 되어야만 되는 거지, MOU 안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분명하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고요. 긴 시간 주면서 질질 끄는 과거의 외교 관행을 탈피해서 타임을 못 박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란에게는 거센 압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트럼프 측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60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을 해서 이란이 딴 마음 품지 못하게 속도전으로 압박하겠다는 협상 전술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반면에 비판의 시각은 뭐냐면, 이란의 체제 정비를 위한 시간 벌비에 덫에 걸린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7월 초에 예정된 하메네이의 그 대대적인 장례 프로세스, 또 권력의 승계 기간, 이거랑 겹친다는 거죠. 60일이라는 시간 안에 이란에서 지금 예정돼 있는 그 국장의 기간과 지금 겹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 국장하고 나면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열을 충분하게 정비할 수 있는 60일이라는 시간 안에 이란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양측 동의 시 연장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도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과의 핵협상 역사에서도 보듯이 독재 정권들은 협상 연장이라는 것을 시간 벌기용 카드로 악용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고, 이게 경험치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60일이 6개월 되고 또 그게 6년이 되는 지루한 말싸움의 늪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게 됩니다. 이란부터 사망까지만 봐도 좀 이 시각이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항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나 미군의 철수 시한을 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트럼프 행정부 측의 지지 측의 시각은 미군의 안전 확보와 단계적인 철수의 메커니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 서명 직후가 아닌 최종 합의 타결 후에 30일 이내로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란이 60일 안에 최종 합의에 협조하지 않게 되면 미군은 철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최종 합의가 된 이후와 한 달 안에는 미군이 철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최종 합의가 되기도 전에 지금부터 미군 철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가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30일 안에 뭐 여기에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명 즉시 풀기 시작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조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의 그 철수 시점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 조항에서 또 하나 언급되고 있었던 게 보면 바로 해상 봉쇄입니다. 근데 해상 봉쇄가 최종 합의 전인 서명 즉시, 그러니까 서명식이 우리가 교환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서명식이 되고 난 즉시 풀기 시작하면서 30일 안에 해상 봉쇄는 끝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이란에게 일단 숨통을 조이려고 했었던 이게 최종 합의 단계까지도 아닌 서명식이 교환한 이후부터 30일 안에 해상 봉쇄가 해제가 되면 이 또한 이란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꼴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5항 같은 경우는 본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서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직 60일 동안만 no charge, 무상으로 통항을 허용한다. 또 상선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나 기뢰 제거 및 기술적, 군사적 장애물 제거를 고려해서 30일 이내에 완전히 정상화한다. 이란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및 해상 서비스 체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오만 및 기타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대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14개 조항 중에서 또 세계 경제나 경제 안보 관점에서 가장 폭발력이 든
독소 조항이 숨어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르무즈의 해협 개방이라는 차원으로만 바라보면 트럼프식의 그 개방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내용을 봤을 때는 60일 동안에는 놀 차지인데 60일 지나고 나면 차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문구를 좀 세밀하게 보면 오직 60일 동안만 무상이고 허용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해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국제법상 공해이자 또 자유항행이 보장되어야 되는 호르무즈 해협인데, 여기에서 60일 이후에는 그러면 상선들을 상대로 서비스료, 그러니까 통행세가 아니라 이제 거기가 이제 서비스료로 이제 내용이 지금 단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서비스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이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결국은 유조선당 수백만 달러의 서비스세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게 톨비일지 서비스세일지는 모르겠으나 원가에는 다 적용이 될 것이며, 또 이란 혁수대가 이것을 자금줄로 인해서 결국은 경제재건이나 이런 것으로 쓸 것이 아니라 또 무기 개발하고 대리세역 지원하는 대로 또 쓸 것이 뻔한 이런 역사상 최악의 패착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게 바로 5항에서의 호르무즈 관련한 내용이 되고 있고요. 6항에서는 보면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에 대한 관련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이 역시 최종 합의 이후다.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확정한다는 단서가 있으니 최종 합의를 위한 유인책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인 거고, 이것을 비판하는 좀 안보적인 독서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해서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걸 봤을 때는 막대한 재건 비용이 결국은 다른 중동의 원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또 아시아, 한국, 일본, 사우디 등의 걸프국 국가들에게 기금을 각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배상 청구서가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다른 주변국들과 플러스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외교적인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6항을 또 해석해 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7항에 대응한 것은 대이란 제재가 전면 해제되는 약속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측의 시각은 빅딜을 위한 과감한 마중물이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원하는 제재 해제를 본 협상 테이블에 공식 의제로 올려놓음으로써 또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폐기라고 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제적인 보상 카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활용한다는 전략인 거고요. 이것을 비판하는 쪽에서의 시각은 과거 오바마에서의 핵 관련 제재만 다뤘지만 이번에는 모든 독자 제재, 또 2차 제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테러 지원이나 미사일 개발 등의 이란의 다른 위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핵 이외에 테러나 인권 제재까지 전면 투항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안 된 이런 이제 반대 의견이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8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미국이 에픽 퓨리 작전을 일으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기도 했었죠. 바로 핵 관련 내용입니다. 이란의 핵 포기 재확인 및 우라늄 희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의 원문의 내용은 보면 IAEA 감독하에 현장에서 희색, 다운 블렌딩하는 방식으로 한다, 뭐 이게 내용이 있었고요. 또 양측이 최종 합의에서 만족스러운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란의 민간 핵 수요와 관련된 우라늄 농축 활동이나 기타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여기에서 이제 60일이라는 기간 안에 합의하는 것으로 MOU는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측의 시각은 이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가장 신속한 핵 위협의 동결이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해외 반출의 절차 대신에 국제 핵 원자력 기구라는 IAEA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즉각 우라늄 농도를 낮추게 되는 다운 블렌딩 방식을 택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직전에 급박한 골든타임을 가장 확실하게 통제하고 동결한다는 실리적인 성과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8항을 좀 비판하는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핵시설 철거가 빠져있는 허울뿐인 눈속임인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원심 분리기 파기 조건 CVID라고 하죠.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시설을 그대로 둔 채 물질만 희석하는 것은 이란이 협상을 파기할 경우에 몇 주 안에 다시 고농축 우라늄 재축적할 수 있는 핵 브레이크아웃 능력을 온전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닝와이드에서도 이번 월요일에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서도 보면 핵시설에 관련된 내용은 시설 철거로만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60일이라는 시간 안에 핵협정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어제 밤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걸로는 이 핵시설 철거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강경 스탠스에 대해서도 좀 어조가 좀 바뀐 느낌으로 전해드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시설 파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핵시설을 만들고 핵을 만들었었던 모든 핵과 관련된 인재, 네, 이런 인재에 대한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까지도 철저하게 들어가 줘야만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항에서의 핵 내용, 이것도 이제 찬반의 엇갈린 시선들이 있는 거고요. 9항의 경우는 지금의 현재 스테이터스를 Q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과 이란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죠. 여기에서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측의 시각은 안정적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비판 측의 시각은 미국의 추가 압박 수단을 봉쇄를 한 것이다. 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어막을 쳐준 기간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10항 같은 경우도 보면 재무부에서의 원유 수출 면제를 즉시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 역시 서명 직후에 금융시장을 가장 크게 요동치게 만든 대목이기도 하죠.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측의 시각은 뭐냐면 미국의 개솔린 시장이나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한 처방이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여파로 치솟았었던 미국 내 유가가 안정되고 또 미국 내의 유권자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덜고 또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적인 미국 우선주의 실리 선택의 내용이었다라는 해석이고요. 이것을 비판하는 시각은 뭐냐면 행동 전에 보상이라는 외교적인 금기 위반이다.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공언했었던 행동을 증명해야 보상을 준다는 원칙을 깨고 실제 보면 이 재무부에서 원유 수출 면제를 즉시 발급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벤스 부통령은 행동하고 나서 이제 제재하겠다,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문구 안에서는 보면 행동 전에 보상을 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이란이 주기로 했었잖아라고 들이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반대 의견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1항 같은 경우는 동결 자산 해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묶여져 있는 이란의 돈이 1,000억 달러가 있는데 이것을 풀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측의 시각은 뭐냐면 대타협을 위한 확실한 담보였다. 그러니까 해외에 묶여있는 이란의 자산을 돌려주는 메커니즘을 가동하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60일간의 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하도록 연계돼 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종 합의가 된 이후에 되는 것이니까 이란이 끝까지 협조를 해야만 돈을 줄 수 있다. 그것을 단계적인 접근으로 하는 시각이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이것을 비판하는 쪽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테러 자금 전용에 대한 모니터링에 누락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최대 1,6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자산들이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전액 자유롭게 쓰이도록 업무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금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모닝와이드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며칠 전에 얘기할 때 이게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든 여러 가지의 다른 구호 물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제3국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자금이 되어야만 되지 그냥 현금으로 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고요. 12항 같은 경우도 공동 집행 감시 메커니즘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검증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였다라고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의 지지 측의 시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MOU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인딩 되면서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뢰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제도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비판하는 쪽의 모습은 뭐냐면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오바마 행정부의 그 이란과 했었던 그 합의 그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보면은 과거의 모달과 모순적인 답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외교적인 모순이 담겨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항에서는 보면 선제 이행 조건 그리고 본 협상의 연계의 내용인데 본 양해각서를 서명한 후에 앞서서 조목조목 전해드린 1항, 4항, 5항, 10항, 11항 이것이 이행이 개시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행동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더블 체크를 하는 내용이 바로 13항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신뢰 구축을 위한 실천적인 선결 과제를 이루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더블 이중 안전 장치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다. 비록 MOU지만 MOU 안에서도 이 항목들을 다들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교차 검증하는 항목이다라고 트럼프 행정부 측에 지지하는 측의 시각은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비판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 거냐면 미국의 양보만을 강제했던 불평등 구조다. 이 연계된 조항들이 대부분 보면 봉쇄 해제나 원유 제재 유예고 동결 자산 해제 등의 미국이 뭔가를 해줘야만 되는 그런 건데 미국의 선제적인 의무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항이 보면 양측이 도달한 최종 합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입니다. 14번째 조항, 단순한 양자관계를 넘어서서 국제법적인 체제 체인저로 격상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측의 시각은 뭐냐면 정권 교체를 초월하는 국제법적인 구속력이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향후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합의를 함부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유엔의 안보리까지의 공식 결의라는 강력한 국제법적인 영속성을 부여하겠다는 깊은 포석인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합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장치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트럼프 측의 입장인 거고요. 또 이것을 비판하는 쪽의 입장은 뭐냐면 오케이. 유엔 안보리까지도 간다 치는데 만약에 안보리에서의 지금 현실은 뭐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나 중국이 비토,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어차피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게 유엔 안보리까지 간다는 내용만으로 어떻게 이것을 그냥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지금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항부터 14항까지 하나하나가 다 트럼프 측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반대 측의 입장과 아주 논란이 상당하게 거세게 오고 갔었던 24시간이라는 하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봤을 때는 낙관론이나 트럼프의 시각에서 봤을 땐 이 문서는 벼랑 끝까지 밀어붙였던 군사적인 압박을 바탕으로서 이란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서 경제 유가 안정시키고 또 납세자의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핵동결을 개시하는 The Art of the Deal이다라는 서막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명식이 교환되고 나서의 60일 동안에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긴다면 미국은 평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럼에도 이란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전례 없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언제든지 다시 폭격할 수 있는 Go back to bombing이라는 것으로 선회할 수 있는 주도 면밀한 덫을 놓은 MOU였다.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인 거고 반면에 비판 쪽에서의 시각으로 보면 이란 정권 교체의 그 기회 또 군사적 경제적 압박 카드 이게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미국이 지금 다 던져준 거나 다름없었던 거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이란에게 또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통행세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명분, 또 천문학적인 동결 자산도 돌려주고 재건 청구서가 동맹국들에게 떠넘겨졌던 안보적인 백기토항이자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 폐기가 없는 핵동결,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는 시한폭탄인데 이거 60일 안에 가능하겠어?라고 하는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이 14개 조항 자체 하나하나가 평화를 위한 정교한 징검다리가 될 수도, 또 이란에게 기만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구멍, 또 데블 조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는 던져줬고 또 60일이라는 시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또 서명식을 보려고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서명식조차 하지 못하고 첫걸음조차 지금 내지 못하고 있었던 이란과 미국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의 내부 쪽에 파국이 진 거죠. 결국은 이 안에서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입장문이 발표가 되고 나면서 이란은 이란대로의 정말 이제는 사생결단의 모습,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이렇게 된 이상 목숨 걸고 이제 싸워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란 내부 안에서.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고, 이란에서도 보면 살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 페제시키안과 그 정규군 손을 잡고 강경파인 혁수대에게 맞서서 목숨을 건 싸움, 그리고 내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이란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강경파에 밀릴 경우에는 숙청을 당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험이 상당하게 커지고 있는 이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강경파 중심으로 완전히 회귀가 될 경우에는 이 MOU는 사실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냥 서명을 보여준 걸로만 끝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MOU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MOU인 거죠. 어떤 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언제든지 파괴가 될 수 있는 MOU였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라도 결국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만약에 60일 안에, 그리고 지금 시작도 못했지만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면 미국은 참을 만큼 참고 인내도 해줬고 시간도 줬고,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명분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스탠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타격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스라엘의 변수도 지금 항상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그래서 양측의 시각을 오늘은 좀 냉철하게 비교해 보시면서 앞으로 이 서명식의 교환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서명식이 교환되고 난 시점 이후부터의 60일입니다. 그 60일이라는 게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주말 사이에 또 흘러가는 미국과 이란과의 사태를 계속해서 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전미주 단독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213-427-5500 사무관광, 40년 경력의 깊은 신뢰, 추방재판, 이민법, 상해사고는 제임송 변호사그룹, LA와 롤레나이트 두 곳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13-480-7711 제임송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